미국 증시의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광우의 맥모닝 시작합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간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결과 분석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또 해석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CPI 뭐 5%, 예상치보다는 좀 낮기는 했습니다만 코어 CPI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서 사실 이제 최근에 물가 발표를 앞두고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코어 이제 근원 중에서도 주거비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쪽 이렇게로 나눠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헤드라인은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원래는 전년 동기 대비 5.2%를 보았었는데 5%로 좀 낮게 나오면서 물가 오류를 좀 더는가 했더니 그런데 근원 물가를 보니까는 근원 물가는 사실 예상치 수준으로 나온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봐서는 이 전월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약간 오히려 상승률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전월 대비 0.1% 오른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그 주요 요인을 보니까는 여전히 주거비가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집값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서 주거비가 조금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 데이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의 해석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 뒷부분에 오히려 이제 간밤의 증시를 장악한 이슈는 그 뒤에 연준 지난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언급이 되면서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물가였었지만은 정작 증시를 결정 지은 것은 3주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의 의사록이었다.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문인지 일단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서도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달 FOMC 혹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숫자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제 변화하는 중심축을 보면은 동결의 가능성을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인상의 가능성을 한 70% 정도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3월 FOMC 회의에서 보시게 되면 연준이 새롭게 강조한 것이 있고 그 사이 있었던 것이 뭐 은행 섹터에 굉장히 문제였다 보니까는 과연 이쪽에서 안정이 나타날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연준도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였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행들이 지금 좀 위기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예금이나 아니면은 대출 그래가지고서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가게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면은 신용 경색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은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그러니까는 이제 연말에 그렇게 표현을 의사록에 넣었는데 그런 거의 전제 조건 자체가 신용 쪽에서의 경색이 좀 나타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도 5월 회의에서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인상할 것이냐 아니냐 요 가능성을 지금 정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 수준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간밤에 이제 연준 인사도 이야기를 한 것이 이와 관련해서 아직 봐야 될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딱 보이는 CPI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 쪽에서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도 분기 이제 조사 데이터가 4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봤었을 때 만약에 요 흐름이 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비록
만약에 그 은행 쪽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더라도 예.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마 25bp 인상 가능성이 높게 보겠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의 가능성을 우리는 여전히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지금 봐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연준이 승기를 잡고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너무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5월 달에 동결을 하고서 6월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봐서 6월 달 회의에서 동결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연준이 흘러가지 않을까. 예, 결정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CME 패드와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연준의 금리 결정 가능성, 그러니까 다음 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광훈 대표께서는 오히려 다음 달에 동결을 하고 6월까지 인상 여부를 좀 끌고 가는 것도 연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언급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이에 나타날 경제지표, 그리고 또 신용경색 여부, 경기 침체가 얼마나 현실화되는지 이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또다시 경기 침체 얘기를 조금 더 장기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인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슈 한 가지만 좀 꺼내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특히나 국내 시장이 조금 선방할 수 있는 배경이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 감산 발표 이후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반도체 쪽은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나오던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작년 10월 정도부터 시장에서 가졌던 생각은 뭐냐 하면은 2023년도 2분기가 업황의 바닥이지 않겠느냐. 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개선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즈음에 재고도 피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펀더멘탈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면 보통 한 2개 분기 전부터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주식이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고 사실 그 흐름대로 지금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처음에 감산에 대해서는 2위권 업체들이 감산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상황이 안 좋다 보니 1위 업체까지도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현재까지로 봐서는 당시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이것은 아주 당연한 과거에 보았었던 그런 데자뷰 같은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워렌 버핏 CEO가 TSMC를 좀 팔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반도체 그럼 또 팔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워런 버핏이 직접적으로 TSMC를 매매를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좀 갑자기 TSMC가 포트 안에 들어왔어요. 네, 그의 이제 제자들이 또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TSMC가 사자마자 한 개 분기 만에 거의 대부분을 매도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이 부분도 조금 특이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일본의 종합 상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버핏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 금융시장 자체가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엔화도 약세로 가고 경상수지도 나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투자를 해둔 종합상사 이외에 다른 곳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 뭐 가능성이 지금 정말로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종목이 사실 우리하고 일본이 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루머가 도는 것들이 뭐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핏의 이번 일본에 관한 멘트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하루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봐도 무방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씩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뭐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을 열어젖히는 섹터는 금융주죠. 그런데 워렌 버핏 CEO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 다 나는 은행 좀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이제 은행 불안이라든지 실적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어닝 시즌 투자 전략.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은행 실적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은행들의 상황이 어떨까,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궁금하죠. 예. 네, 그래서 과연 이 엄청난 1분기에 나타났던 변동성 속에서 뭐 소위 말해서 사고친 추가적으로 은행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시장은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금리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그 이제 미실현 손실에 대한, 채권 부분 미실현 손실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은행들은 어떻게 대응할 대응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물어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인 금융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일단은 위험의 정도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고요. 눈여겨볼 곳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대형 은행 중에서는 찰스 슈왑에 대해서 뱅크런이 여기도 나타났느냐라는 거를 시장 궁금해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은 과연 정말 300억 달러도 받고 했는데 네네. 상황이 괜찮은 것인가, 뭐 요 두 가지 정도가 저는 포인트가 은행 쪽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서는 결국은 재고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는 과잉 재고에 문제가 있었었고요. 재고를 좀 줄여 나가야, 그래야지 이제는 그 마진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할인 판매를 좀 그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으로 기존에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재고가 좀 줄어서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고요. 그 숫자가, 그래서 재고가 저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업종, 은행업종에 대해서 궁금한 포인트들, 뭐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해서 일단 숫자를 궁금해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찰스 슈왑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 두 개가 계속 좀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과연 잘 해내고 있는지,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지에 한번 촉각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리고 다른 기업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재고 지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뭐 업황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재고가 어마하게 쌓여있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계획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은행주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닝 시즌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인플레를 걱정했고, 지금은 침체와 더불어서 금융 안정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 안정이라는 곳을 풀어줄 수 있는, 혹은 이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은행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보니 첫째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침체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은행들의 앞서도 연준에서 걱정하듯이 대출 태도 측면에서 과연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는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대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는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렇지만은 은행들의 앞으로의 태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나올 텐데,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주시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의 실적 시즌, 뭐 항상 어닝 시즌에 처음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이어질 실적 시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